할머니와 장미. 내가 11살 때 할머니는 83살이었다. 때는 경제 대공황기였고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는 낡은 건물 5층에서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등이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으며 입에는 이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온갖 주술과 마술 같은 것이 가득했다. 나 같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 할머니는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방 안에 온갖 종류의 가루약과 색깔 있는 액체를 갖고 있었으며 할머니가 그것들을 섞어 우리에게 한 모금 마시게만 하면 감기고 여리고 감쪽같이 떨어졌다. 우리는 러시아 지방의 유태인 마을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영어를 배우기를 거부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디시어로 말했다. 영어를 알아도 코사크족이 말을 타고 쳐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어를 알든 모르든 그놈들이 우리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하지만 할머니, 여긴 미국이에요. 이곳에는 코사크족이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머리 나쁜 놈아. 코사크족은 어디에나 있어. 한 번은 엄마가 말했다. 너의 할머니는 한때 굉장히 유명하셨단다. 뭐 때문에요, 엄마? 할머니는 장미를 기르셨는데 그 장미가 매우 예뻤어. 꽃의 크기가 15cm가 넘고 케이크에 얹어놓은 크림처럼 하얀색이었지. 그 백장미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러시아 황제가 사신 2명을 보내 구경을 할 정도였지. 그들은 할머니에게 종이를 한 장 주었어. 라삐가 거기에 적힌 글을 우리에게 직접 읽어줄 정도로 영광스러운 상이었지. 상장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 그래, 일종의 상장 같은 것이었지.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뒤 코사크족이 말을 타고 러시아 안에 있는 우리 유태인 마을로 쳐들어왔단다.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장미를 다 짓밟아 버렸어.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식구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지. 그 장미 이야기가 줄곧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다시 장미를 기르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잡초 하나라도 귀한 식물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장미 묘목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아버지를 조를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 아버지가 낑낑거리며 커다란 화분 하나를 5층까지 들고 올라왔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작고 어린 장미 묘목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당장에
화분의 흙을 한 움큼 집어 살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화분을 들어 화재의 비상구 앞에 정성껏 갖다 놓은 뒤 할머니는 고마움의 표시로 아버지의 두 뺨에 입을 맞추고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그해 여름 나는 왜 러시아 황제가 사신들을 보내 할머니에게 상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온갖 조제약으로 장미 묘목에게 영양분을 주고 묘목을 어루만졌다. 가시조차도 할머니의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묘목은 건강하게 자랐다. 마침내 봉우리가 맺혔을 때는 할머니는 그것을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 밤중에 할머니는 비상구 근처에 앉아 장미에게 슬라브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그리고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가지 더 다른 언어로 부드럽게 속삭이기까지 했다. 7월이 시작되고 우리 6명의 영혼들은 비상구에 쪼그리고 앉아 그 거대한 봉우리가 크림색의 흰색 꽃잎을 서서히 여는 것을 지켜보면서 흥분으로 현기증을 느꼈다. 할머니는 완벽에 가까운 백장미를 길러낸 것이다. 얼마 후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나와 두 여동생,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아버지는 뉴욕시의 브루클린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그곳은 뉴욕시에 속해 있긴 했어도 아직 개발이 안 된 한적한 시골 같은 곳이었다. 우리 집 주위에는 멀리까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밭과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집에 딸린 밭에도 가지와 호박과 토마토 등이 사방에 자라면서 초록을 이루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풍경을 한번 보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83살의 할머니는 비로소 미국 땅을 재발견한 것이다. 집 뒷마당에 아버지는 채소밭을 만들었다. 엄마는 그곳에 접시꽃이나 여러 가지 꽃과 식물들을 심었다.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식물은 뭐니 해도 할머니의 장미들이었다. 그곳은 할머니의 개인 자연보호구역이나 다름없었다. 그해 봄 할머니는 6종류의 서로 다른 색깔의 장미를 심었다. 빨간색, 핑크색, 복숭아색, 그리고 케이크에 얹어놓은 크림 같은 흰색 장미였다. 그것들이 다 피었을 때 우리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에 썩 들어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말이 있어야만 해. 평범한 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말이 있어야 한다. 말은 못하게요, 할머니. 말똥이 있어야 장미에게 줄 거름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이번에는 코사크족이 쳐들어오지 않을지도 몰라. 말똥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 머리 나쁜 놈아. 말똥에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난 최고의 말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엄마와 나는 제대로 된 말똥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했다. 제대로 된 말똥은커녕 평범한 말똥이라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작은 삽을 들고 다니며 말똥이 나타나기만 하면 재빨리 비닐봉지에 담았다. 어떤 말똥을 갖다 바쳐도 할머니의 엄격한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고급 포도주를 시음하는 사람처럼 할머니는 말똥가루를 손바닥에 얹어놓고 훅 하고 한 번 들이마신 다음 그것이 아주 부적격한 말똥이라고 선언했다. 불쌍한 할머니. 할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장미를 피워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바로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온 것이다. 그들은 덩치가 큰 말 한 마리와 옆에 보덴 우유라고 적힌 마차를 끌고 이사를 왔다. 그 집이 가구를 안으로 다 들여놓자마자 할머니와 엄마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집 문을 두드렸다. 환영의 표시로 들고 간 바구니 안에는 집에서 만든 유태인들의 과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덕분에 나는 그날 밤 원 없이 과자를 먹을 수 있었다. 새로 이사온 늙은 빌 하트씨 네는 아일랜드인이었다. 그들의 사투리를 듣고 할머니는 마치 달에서 온 사람처럼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빌 하트씨의 말은 아직도 우유 마차에 묶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보자마자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할머니는 소리쳤다. 이 말을 좀 봐라. 황금색 엉덩이를 가졌구나. 똥을 누면 틀림없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놈아? 바로 이런 말을 타고 러시아 황제가 내게 상장을 보냈단 말이다. 옆집에 이사온 빌 하트씨는 나이가 지긋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날마다 어김없이 우리 집 현관 앞에 말똥 봉지와 함께 우유 한 병을 갖다 놓았다. 이제 할머니와 빌 하트씨는 늙음하게 친구가 되었다. 어깨를 으쓱하는 몸집과 얼굴을 찡그리는 것까지 서로 닮아갔고 빨간색과 파란색 액체도 서로 빌려주었다. 할머니의 주술과 빌 하트씨의 말똥이 결합하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꽃들과 주먹만한 큰 장미 봉우리를 맺히게 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이웃집 말이 심각한 변비에 걸리고 말았다.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중대한 위기였다. 며칠 뒤 빌 하트씨가 손을 써서 다른 말을 데려왔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말 역시 멋진 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처음의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안중에도 없었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빌 하트씨의 얘기에 따르면
사흘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 말을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살인자들, 살인자들. 할머니는 코사크족들이 그 새로 피어난 장미들을 빼앗으려고 밭 저편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할머니는 밭 저편을 보고 소리쳤다. 이번에는 틀림없다. 이 애송이들아. 이튿날 빌 하트씨가 할머니와 나를 데리고 보덴 목장의 마구간으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을 치료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자루가 넘는 자두 열매를 먹이고 할머니의 비밀 다락에서 조제된 다른 묘약들을 먹여도 말은 방귀만 비실거리고 뿜어낼 뿐이었다. 할머니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말과 함께 마구간에서 잠을 잤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늙은 주술사가 신비한 주문을 외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그 주문에 빌 하트씨는 완전히 최면에 걸렸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부르던 것과 똑같은 정령들을 할머니가 불러냈던 것이다. 그는 서너 차례 십자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우리는 할머니가 다윗의 별을 말의 얼굴 앞에 3번 흔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말은 이제 방귀조차 뀌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할머니는 소리쳤다. 얘야, 우리는 쉬메티나 한 통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쉬메티나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 시큼한 크림은 무엇에 쓰게요, 할머니? 묻지 말고 어서 가서 당장 가져오란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빌 하트씨는 시큼한 크림 한 양동이를 구해다가 말 구유통에 쏟아 부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큼하기만 한 크림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 크림에 감청색 수프를 섞어 더 독하게 만들었다. 말은 늙은 유태인처럼 그 시큼한 크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얼굴에 묻은 것까지 핥아 먹으면서 갑자기 마구간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커다란 폭발음이 울렸다. 다른 말들이 목장 입구까지 놀라 달아날 정도였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말의 엉덩이에서 말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온갖 효소와 단백질이 그득한 그 거름은 영원히 우리 집 밭의 토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말이 쏟아낸 거름은 한 숟가락만으로도 이전의 한 리어카 분량의 값하고도 남았다. 할머니와 그 파란색 시큼한 크림은 우리 집 밭에 새로운 종의 괴물들을 탄생시켰다. 멜로는 농구공만 했고 달리아는 어른 머리만 했으며 장미는 그 장미는 얼마나 놀라웠던가. 브로클린 상공회의소와
브루클린 식물원에서 할머니에게 그 크림색 나는 백장미에 대해 영광스런 상장을 수여했다. 이 새로운 종의 장미는 필적할 수 없는 말똥을 제공한 그 말의 이름 버크와 시큼한 크림 이름을 따서 버키투스 슈메티니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었을 때 할머니가 키워낸 그 장미는 우리에게 삶의 시름을 잊고 새로운 용기를 갖기에 충분했다. 식물원에서 수여한 상장을 받아들고 할머니는 어린 내 귀에 속삭였다. 이 머리 나쁜 녀석아, 어서 달아날 준비해. 오늘 밤에 틀림없이 코사크족들이 이 장미를 빼앗으러 쳐들어올 거야.